네, 저희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랩 3번 패키지 밑에 있는 noprompt.py 파이썬 파일인데요. 여기 메인을 보시면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챗 컴플리션 메서 그 요청 보내는 거를 생성을 합니다. 모델은 GPT-4o를 사용을 했고요. 뭐 GPT-4o 미니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니를 사용할 수도 있고 템퍼리처는 좀 더 창의적이거나 다양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숫자를 좀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메시지 안에 그 어시스턴트의 컨텐트가 없는 상태로 뭐 최소한으로만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를 노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선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컨텐트로 작성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질문을 던져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GPT 서버는 아무런 문맥이 없기 때문에 뭐 단지 나는 유치원생이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 역할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올이라고만 질문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를 파악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어, 뭐 유치원생 같죠. 오리는 꽤 그다음에 오리 뭐 재밌어 뭐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네. 그러니까 마치 그 오리를 직접 보는 것처럼 템퍼리처를 좀 높이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답변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그 어떤 문맥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노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했었던 게 원샷 프롬프팅이에요. 파일은 원샷 프롬프트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유저와 어시스턴트 그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주는 것이 어, 보충 설명을 하자면 GPT가 그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가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에 맞춰서 그 답변하도록 그 예시를 원샷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전달하는 거죠. 예시를 한 번 제시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을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도 조금 바꿔볼까요? 모델 조금 경량화된 모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템퍼리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0.9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어, 이 코드에서는 메시지 부분에 여기가 원샷 프롬프팅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 오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리가 내는 소리를 오리가 내는 소리를 유치원생은 어떤 소리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시를 먼저 한번 전달을 하는 거죠. 유저가 참새라고 그 질문을 했으면 어시스턴트 비서는 짹짹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예시를 한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GPT는 이 문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를 일종의 우리 LSTM으로 생각하면 단기 기억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단기로 저장된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에 맞춰서 답변을 만들어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LSTM의 그 어떤 그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한 번만 전달하면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예시들을 여러 번 전달을 하면, 여러 번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few shot prompt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들을 잘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어떤 요령, 예제는 예시, 네, 그런 거를 하는 공학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시면요. 네. 참새는 짹짹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오리는 꾀꾀기야라고 먼저 하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조금 짧아졌어요. 그죠? 네, 앞에보단 여긴 템퍼리처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꽥꽥하고 끝나버리지는 않아요. 끝나버리지는 않지만 어, 어느 정도 유도한 그런 효과가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퓨샷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예시를 조금 더 우리가 전달을 해보죠. 오리의 어떤 그 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더 전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키지에서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FEW Few라고 하시고 Few Promp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여기서도 대부분의 코드는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에만 메인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얘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언제 실행하겠다? 이 스크립트를 메인으로 실행했을 때에만 메인을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푸샵 프롬프트. 일단 주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클라이언트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픈 AI.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그 인풋은 자동으로 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니까 괄호를 하셔가지고 호출을 하시는 거고 API 키가 있어야 돼요. 이 키가 없으면 인증 에러가 납니다. 인증 에러가 나면 API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API 키는 우리가 만든 게 있죠. 이렇게 함수를 만든 게 있어요.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고 리스판스,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요청을 보내실 때는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채팅, 컴플리션스, 그리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create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규먼트들을 넣어보죠. 일단 모델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GPT에서 제공되는 모델들 중에서 GPT-4mi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퍼리처는 아까처럼 0.9, 앞에서 0.9로 변경했었죠. 템퍼리처를 0.9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이 메시지스. 여기는 그 리스트가 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퓨, 파일 제목이죠. 퓨샷 프롬프팅이. 퓨샷 프롬프팅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시를 여러 번 전달하는 거예요.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뭐 두 번 이상
그런 예시들을 전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제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거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딕셔너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딕셔너리는 항상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롤이라고 하는 키와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를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 우선 시스템 롤을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넣을 때 유치원생이야? 이렇게 했었죠. 요거는 그대로 쓸게요.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처럼 대답해줘. 이런 식으로 설정을 먼저 해놓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퓨샤 프롬프팅에 해당하는 부분을 딕셔너리로 작성을 할 거예요. 올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질문을 던질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유저가 컨텐츠를 던진 것처럼 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참새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받은 답변은 아니지만, 롤, 음, 어,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여기도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이 밸류가 잘못되면 그 GPT에서 인식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 값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밸류도 그 약속된 값들만 써주셔야 돼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컨텐츠는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오류, 오류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거 오류라고 보여주는 이유는 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쉼표가 빠져 있습니다. 쉼표가 빠져 있어서. 컨텐츠. 여기도 쉼표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넣어둘게요. 쉼표를 먼저 넣어두고. 참새는 짹짹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치 유저가 참새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비서가 짹짹하고 대답한 것처럼 예시를 한 번 전달했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원샷 프롬프팅이에요. 근데 똑같은 과정을 몇 번 더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한 번 더 물어본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롤도 충성.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개구리 할까요?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는 개굴개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어시스턴트가 대답을 했겠죠. 컨텐츠. 개구리는 개굴, 개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까지가 원샷, 여기는 투샷 이렇게 되겠죠. 원샷, 투샷.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롤 이렇게 하고요. 롤은 유저, 그다음에 컨텐츠. 어떤 동물로 할까요? 참새, 개구리. 어떤 동물로 할까요? 울음소리 흉내내기 쉬운 거. 뭐 있죠? 네? 소? 소는 뭐라고 하죠? 소의 울음소리는 뭐죠? 음모? 음모? 그럼 되나요?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롤 이렇게 하고 어시스턴트가 대답을 했겠죠. 어시스턴트가 컨텐츠로 음모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죠. 음매 그러면은 이것도 염소 같아 보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예시를 전달했습니다. 참새라고 하는 예시와 거기에 대한 답변, 개구리라고 하는 예시와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소라고 하는 예시와 답변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죠. 진짜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를 보내는 거예요.
유저가,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죠? 어린이가 컨텐츠를 보냈는데, 올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을 푸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함수 호출했을 때, cre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response가 왔겠죠. response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print라고 하시고 마침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되고 있군요. 리스판스 안에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컨텐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를 출력해 보면 GPT가 대답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꽥꽥하고 끝났죠. 그죠? 앞에서 원샷만 했을 때는 원샷 프롬프팅만 했을 때는 템퍼리처가 0.9일 때 꽥꽥이라고 하는 그 답변 이외에도 약간 부가적인 다른 그런 답변을 더 줬는데 똑같은 모델 사용했고 똑같은 템퍼리처를 이용했어요. 원샷하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템퍼리처를 사용했는데 예시를 한 번만 전달했을 때에는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뭔가 다른 부가적인 답변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죠?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할 거예요. 물에서 이게 일본어도 나오는군요. 러시아어하고 이게 그 템퍼레처가 0.9이기 때문에 그래요. 템퍼레처가 커서 음. 귀여워, 수영해 뭐 이런 답변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근데 퓨샷을 보시면 이렇게 예시를 더 많이 전달을 한 거죠. 참새는 짹짹, 개구리는 개굴개굴, 소는 뭐 이렇게 예시를 좀 더 전달했더니 꾀꾀기라 자 여러 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 번 실행해 보시더라도 답변이 그렇게 많이 영어로 꽥꽥 이렇게 해주는군요. 이렇게도 나오네요. 이렇게도. 어쨌든 거의 우리가 그 유도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죠. 다른 쓸데없는 설명 좀 필요 없이. 이게 프롬프팅의 힘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에 문맥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답변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GPT 사용하시는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서 GPT한테 물어볼 때에도 어, 계속해서 질문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점점 내가 원하는 답변에 가까워지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단기 기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인공지능이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프롬프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코드는 어렵지 않죠. 코드는 사실 이거 세 줄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 생성한다, 요청을 보낸다, 그 다음에 응답을 출력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세 줄밖에 없는 코드. 이 코드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한 줄짜리 코드인 거죠, 사실은.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오류가 있어요?
네. 잘 되죠? 잘 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 여러 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번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어서 응답을 한 번만 보내고, 요청을 한 번만 보내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한 번 출력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무한 반복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질문하는 거를 이렇게 강제로 문자를 넣지 말고, 사용자한테, 어, 질문을 입력하라고, 마치 GPT 진짜 만드는 것처럼 질문을 진짜 입력하라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죠. input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 콘솔 창에서 입력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력받은 문자를 메시지를 만들 때 유저 롤의 컨텐트 부분에 입력받은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완성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오겠죠. 그리고 그 응답을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화면에 출력하고 나면 다시 한번 사용자한테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질문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질문을 입력받았으면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번 생성할 필요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클라이언트가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낼 때 메시지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또 넣는 거죠. 또 넣고, 그리고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또 보내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사용자가 어떤 특정 문구를 입력하면, 뭐 예를 들어서 종료라든가, 뭐 exit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정 문구를 입력했을 때 그 무한 반복문을 종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면, 어, GPT와 유사한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방금 말로만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키지에서 할게요. 같은 패키지에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파이썬 파일은 싱글턴이라고 할게요. 싱글, S-I-N-G-L-E, 그 다음에 T-U-R-N, 싱글턴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코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가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 이거는. 네. 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죠? 새로운 파일이 여기 랩 3번 밑에 싱글턴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음,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도 기본 구조는 아까와 비슷하게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메인으로 실행이 될 때, if name이 메인일 때 메인 함수를 한 번 호출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반복문은 여기서 만들 거예요. 순서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문을 시작할 거예요. 무한 반복문. 이 반복문 안에서 사용자의 입력, 콘, 어, 콘솔에서, 콘솔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거예요. 콘솔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사용자의 입력을
입력을 메시지, 유저 롤, 유저 역할의 컨텐츠로, 컨텐츠로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요청을 보낼 거예요.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답변이 오겠죠. 답변이 오는데, 그 답변의 내용을 GPT 답변을 출력을 할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입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메시지 작성해서 요청을 보낸다, 답변이 오면 출력한다. 다시 입력을 받는다, 그리고 메시지 또 작성하고 요청을 보낸다, 답변을 출력한다. 요거를 반복하는데 계속 무한히 반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한히 반복해버리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멈추는 조건을 써줘야 돼요. 만약에 사용자 입력이 빠져나간다는 엑짓이니까 영어로 엑짓이라고 할게요. 엑짓일 때, 이면, 이면 반복문을 공유한다. 네,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대략 흐름 아시겠죠? 네. 아, 내가 어떤 코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놓고 이대로 코드를 작성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이런 코드가 언제 실행된다? 여기에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 줄 한 줄 만들어 볼게요. 이거 들여쓰기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 함수의 안쪽이기 때문에 들여쓰기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만드셔야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만드실 때는 오픈 AI. 네, 선택된 거 엔터 하시면은 자동 완성이 돼요. 인풋은 이렇게. 여기서는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 파라미터는 API 키. API 키를 얻어오는 함수는 우리가 get 여기 만든 게 있죠. get OpenAI API 키.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코드 안에 있는 함수 이름. 코드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반복문 시작하겠다 하잖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while true, while true.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while문 안쪽에서. 그렇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순서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입력의 내용이 엑짓이면 반복문을 종료한다라는 코드는 위치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얘는 요청을 보내면 안 되겠죠. 사용자가 엑짓을 입력했는데, 엑짓을 컨택트로 작성해서 요청을 보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체크하는 코드는 사실은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 일단 사용자한테 질문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면 사용자가 콘솔 창에다가 타이핑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이핑한 내용이 엑짓이면 요청을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체크하는 게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엑짓이 아닐 때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순서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입력을 받겠다는 여기도 들여쓰기가 while문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유저 인풋이라고 할까요? 유저 인풋. 인풋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사용자 이렇게 할까요? 네, 프롬프트처럼. 자, 그러면 사용자라고 하는 문자열이 콘솔 창에 뜰 거예요.
콘솔창에 뜨고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거기에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엔터를 그때까지 엔터 칠 때까지 입력한 내용이 여기 유저 인풋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은 if 조건 검사하는 거죠. 유저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엑짓이면 그죠? 뭐 하겠다? break 하겠다. 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밑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출력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파이참에서 여기 도구를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색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위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그 버튼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 콘솔 창에 있는 버튼으로도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실행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강제로 중지시키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제로 중지가 됩니다. 지금은 이 종료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실행시킬 때, 그 옆에 실행 버튼이 있어요. 그 옆에 실행,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똑같은 파일이 실행이 돼요. 음.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받은 내용이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갔겠죠? 근데 유저 인풋에 있는 값이 문자와 렉짓이 아니니까 다시 어디로 갈까요? 다시 Y로 가겠죠. 다시 Y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입력을 받으려고 하겠죠? 엑짓이 아니니까 다시 Y로 가겠죠? 또 입력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서 엑짓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죠. 코드 0으로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메인 함수의 실행이 완전히 끝나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건에 걸린 거죠. 이 조건에 걸린 거.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리 이런 코드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만들어져 있어요. while문 바깥에서 클라이언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변수는 while문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스판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 그다음 채팅, 컴플리션, 그다음에 만들겠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리스판스를 출력하시면 되는 거죠. 프린트 리스폰스 이게 우리의 구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답변만 출력을 하려면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예.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음. 네, 자 여기다가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모델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파라미터 GPT 45 미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템퍼리처는 0.9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참고로요. 파라미터 중에서 탑이라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탑. 탑이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탑이? 탑K, 탑피. 어제 했었던 거예요. 어제 그 엑사온 그 모델을 사용하면서 그 토큰들, 그 문장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토큰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몇 퍼센트까지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주 사용되는 토큰들 90%에서 토큰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기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탑 K라고 하는 건 안 보이죠. 그죠?
엑사원에서는 탑 P와 탑 K 두 가지 샘플링 방식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 GPT는 이 탑 K 방식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탑 P 방식만 샘플링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온도하고 함께 이 탑 P라고 하는 것도 그 숫자를 바꿔주시면 그 답변의 내용이 조금 바뀌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엑사원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GPT도 거의 유사하게 다 있구나. 훈련된 방식이 어떤 그 비슷한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딕셔너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딕셔너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 이 원소를 사용할 때요. 원소를 사용할 때 보통 마지막 원소 뒤에는 쉼표 안 쓰죠. 근데 쉼표 써도 문법적으로 오류는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쉼표를 붙여주면 나중에 그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때 이렇게만 하면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려면 쉼표 쓰고 엔터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 나중에 소스 코드 변경할 때 그냥 그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밑에다 넣고 네,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안에 원소들을 나열할 때 마지막 원소 뒤에 쉼표가 있어도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원소와 원소,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쉼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원소 뒤에는 이 쉼표가 구분하는 쉼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롤을 설정을 할 거예요. 시스템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네, 컨텐트 있어야 되겠죠? 컨텐트. 컨텐트 여기서 똑같이 할까요?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처럼 대답해줘. 그러면 롤과 컨텐트를 갖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노 프롬프트로 할 거예요. 노 프롬프트로 할 거고요. 유저. 아, 죄송합니다. 키는 롤이라고 돼야 되죠. 키는 롤이라고 돼야 되고 여기에 유저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자, 여기에 뭐라고 주면 될까요? 여기 유저 이렇게 주는 거죠.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예요?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가 콘솔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야. 그 입력한 문자열을 컨텐트에다가 문자열 넣겠다는 뜻이에요. 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음. 사용자의 입력을 메시지의 유저 역할의 컨텐트로 작성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유저 역할의 유저 역할의 컨텐트로 작성한다. 그리고 요청을 보냈죠. 이게 요청을 보냈죠. 그리고 요청을 보냈으면 답변이 오겠죠. 그죠? 네. 그 답변을 여기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네, 답변 안에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니까 원소가 첫 번째 인덱스 원소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메시지스가 있고, 아, 메시지였나요?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 메시지 안에 컨텐트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시스템은 유치원생이에요. 자, 유치원생인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요. 우리 그 원샷 프롬프팅이나 퓨샷 프롬프트 그런 게 전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잘 볼게요. 참새
한글로 이렇게 참새 이렇게 했어요. 그 한글 입력할 때 그 자모가 완성되지 않으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자모 완성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조금 기다리면 답변이 왔어요. 그죠? 음. 이 부분은 그 GPT가 대답한 부분. 여기서 출력한 거죠, 여기서. 그죠? 음. 참새라고 유저가 인풋을 주니까 답변으로 온 거는 참새는 작고 귀여운 새고 하늘에서 쪼르르 날아다니고 짹짹 소리도 내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답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일단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려면 영어로 exit하고 쳐야지만 종료하고 나올 거예요. 종료하고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챗 GPT가 아니라 마이 GPT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꾸미는 것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자, 참새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자, 참새에 대한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리 말고 소라고 할까요? 소 이렇게 하고서 엔터. 답변이 이전의 답변에 대한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그냥 참새 하니까 참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같고요. 소 하니까 소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소에 대한 어떤 거를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개구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꽥꽥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오리 이렇게 했어요. 또 오리에 대한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죠.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할게요. 간단한 챗GPT 하나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청을 보내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을 출력하는 것만으로 간단한 챗GPT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만의 GPT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퓨샵 프롬프팅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싱글턴이라고 한 거예요. 싱글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 여기는 여기는 반복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반복문인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GPT가 대답했던 내용을 그죠? 만약에 퓨샵 프롬프팅까지 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어, 사용자가 참새라고 입력을 했을 때 GPT가 응답한 내용을 컨텐트에다 넣고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사용자가 두 번째로 입력한 거를 그죠? 질문으로 넣고 질문으로 넣고 그리고 보냈으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턴에서는 첫 번째로 GPT가 대답해 준 거를 GPT가 대답해 준 거를 그 어시스턴트에다 넣어주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거를 또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사용자와 GPT 간의 그 대화를 했었던 내용들을 GPT가 기억하게 되겠죠. 지금 이 코드의 문제점은 그런 기억을 할 수 없는 코드인 거예요. GPT가 알아서 다 기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 안에 이전의 내용을
넣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GPT는요, 요청이 올 때마다 그 요청은 새로운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새로운 요청에 맞게끔 그냥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화했던 내용들을 GPT가 기억하면서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에서 사실은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질문 던지잖아요. 답변 딱 날라오죠. 또 질문 던지잖아요. 실제로는 요청을 보낼 때 그 이전에 GPT가 보냈던 답변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대화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보내줘야 서버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답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퓨전 프롬프팅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클라이언트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시에 뭐 수억 명의 사람들이 GPT에 접속해가지고 그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그죠? 히스토리를 서버 쪽에서 그 저장하고 있으면 서버의 용량이 터져버리겠죠. 근데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맡기면 나는 내 것만 저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것만 저장하고 내 그 히스토리를 보내주고 그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존의 대화의 내용을 계속 이어붙여가지고 보내주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는 메시지에 여기 리스트에다가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딕셔너리를 계속해서 어펜드 하면서 딕셔너리들을 계속해서 어펜드 해주고 while문 반복할 때마다 어펜드 해주고 요청을 계속해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맥에 맞는 그런 대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